고성의 농가 두 곳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남도는 가금류 19,000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창원시가 거액을 들여 개발한 강변 여과수 시설 일부가 취수량 부족과 중금속 검출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국제우편으로 밀반 입하려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밧줄을 끊어 추락사한 40대 근로자의 가족들을 돕기 위한 양산 지역민들의 모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양산에 이어 고성 2개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경남 지역의 AI 방역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는데요. 다음 달 초까지 추가 발생이 없어야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종호 기자입니다. 고성의 2개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양산에 이어 경남에서 두 번째로 또다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곳 모두 고성장에서 AI에 감염된 닭을 구입한 건데 소규모 거래다 보니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고성장에 가서 난전에서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닭을 판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내역이 나오는 거래 루트가 아니고. 양산과 고성은 물론 다른 시군들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주장으로 도계장으로 나가거나 또 농가로 이송하거나 다른 농장으로 가거나 이런 농가들이 필히 와서 올 때 소독을 하고. 양계 농민들도 잠시 잠잠했던 AI가 또 발생하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며 자체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라고 그리 내려오는데 지금은 주위에 AI 그래서 하니까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경남 방역당국은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 초소를 34곳으로 늘렸는데 다음 달 초까지 추가 발생이 없어야 안심 단계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최대 잠복기 21일을 고려할 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고 7월 초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남에선 이번 AI 발생으로 지금까지 770여 농가 19,000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창원시가 풍년 지역의 오폐수 무단 방류를 막지 못해 엉터리 하수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는데요. 상수도 행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며 700억 원을 들여 낙동강의 강변 여과수를 개발했지만 상당수는 결함으로 가동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창원시가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낙동강변에 건설한 취수정입니다. 취수정 아래로 들어가 봤습니다. 지하 45m 아래서 강변 여과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시설이 완공됐지만 한 번도 식수를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강변 여과수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된 적이 없습니다. 수준이 안 맞는 거라는 이곳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낙동강면 또 다른 취수정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3년에 준공된 이 취수정도 그동안 한 번도 가동되지 않은 채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736억 원을 들여 개발한 강변 여과수 2단계 시설 취수정은 모두 5개. 지난 2013년 모두 준공됐지만 3개는 지금까지 4년째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계서와 달리 취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는 중금속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기술적으로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 공무원들과 건설업자, 감리자가 강행을 한 것입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지만 창원시는 이 같은 사실을 2년여 동안 쉬쉬하다가 지난 2015년 말에야 자체 감사를 통해 알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려 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요. 이처럼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한 외국인이 편의점으로 들어섭니다. 택배 보관함을 살피는 순간 종업원인 척하던 경찰 등이 달려들어 체포합니다. 택배는 국제우편을 통해 온 화장품. 화장품 용기 안에는 필로폰 605g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몰래 들여온 필로폰은 시가 20억 원어치, 2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피의자는 추적을 피하려고
중국에서 만든 필로폰을 캄보디아를 거쳐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자기 신분 노출을 꺼려했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서 편의점에 배송된 그 우편물을 배송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국제 우편이나 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2년 175건에서 지난해 300건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 들어서는 입국자가 직접 밀반입하는 양보다 2배 많습니다. 직구라든가 이런 게 좀 늘어나는 추세하고 맞춰서 그 특송이나 우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필로폰의 경우에는 수십 그램도 상당한 양입니다, 그게. 경찰은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외국인을 구속하고 공모자가 있는지와 국내 유통 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아파트 주민이 밧줄을 끊어 추락한 40대 근로자는 5자녀를 둔 성실한 가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사건이 난 양산 지역에서는 모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장성길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민이 밧줄을 끊어 목숨을 잃은 아파트 외벽 작업자 46살 김모 씨는 5자녀의 든든한 아버지이자 자성했던 남편이었습니다. 3살짜리 늦둥이 막내딸을 둔 김 씨는 밧줄 하나에 의지하는 위험하고 고된 일을 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이랑 언니가 되게 사이가 좋았고 애들도 되게 착했어요. 없는 형편인데도 특별한 아빠 생신이면은 꼭 생일 선물을 준비하거나 편지를 쓴다거나 되게 좋았어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건 현장에는 양산 시민들의 애도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버리는 엽기적인 범행에 지역 주민들도 충격이 컸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안타깝고 또 남은 가족들 걱정도 많이 되고. 회원수 3만 명이 넘는 지역 온라인 카페 2곳이 숨진 김 씨의 남겨진 가족을 위해 후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아직까지는 마음 따뜻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면 아마 힘이 더 나실 것 같아서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황망하게 가장을 잃은 5자녀에게 시민들이 든든한 밧줄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커지고 있지만 측정 데이터가 들쭉날쭉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런 측정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지난달 경남 혁신도시에서 측정한 초미세먼지 농도입니다. 수동으로 잰 값이 자동 측정기로 잰 수치와 매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직접 저울로 잴 때 환경과 숙련도에 영향을 받다 보니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자동 측정기도 제조사별 모델마다 농도 차이가 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오류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로봇 시스템은 온도와 습도, 정전기 영향 등 주변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100만 분의 1g의 미세먼지 무게 차이까지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전국의 측정소에서 모은 필터와 데이터를 의뢰하면 로봇이 자동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해 측정기의 정확도를 확인해 줍니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할 때보다 빠르고 쉬지 않고 작업이 가능합니다. 연구원이 하루에 한 20장 정도의 여지를 측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차도 크고 그랬다면 이 로봇 측량 시스템은 하루에 한 100장까지도 오차 없이. 정부도 미세먼지 측정기의 성능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휴대용이나 간이 측정기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합천 창녕보에 지난 8일 수질 예보제에 따른 관심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창녕 함안보에도 조류 경보제에 따른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창녕 함안보의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2주 연달아서 1,000개가 넘게 검출돼 조류 경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창녕 함안보에서는 유해 남조류 세포가 지난 5일 2,000개 검출된 데 이어 지난 10일 3만 개가 검출됐습니다. 청각 언어 장애인을 상대로 28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이른바 행복팀 사건과 관련한 추가 피해 신고액이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지난 2월 초 행복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해 신고를 받아 지금까지 140여 명이 100억 원의 피해를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 대한 신고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여성단체들은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 정책관 폐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단체들은 경남이 여성 성평등 지수에서 전국에서 최하위권이고 여성 관련 전담 연구기관이 유일하게 없다며 성평등 후퇴 조직 개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직제 개편안에서 여성가족 정책관을 폐지하고 여성 정책관을 신설했습니다. 신세계가 창원 옛 39사단터 상업지역에 대형 복합 쇼핑몰 입점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의당 경남도당이 전국의 복합 쇼핑몰 입점 실태 조사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오늘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 달 초 정의당 경남도당 의원단과 중앙당의 중소상공인 본부, 입점 지역의 지방의원 등이 경기도 하남시의 신세계 스타필드를 방문하는 등 대형 복합 쇼핑몰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지법과 LG전자 창원공장이 청소년 회복센터를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LG전자는 회복센터 청소년들에게 농구 경기 관람과 농구 강습, 공장 견학 등의 체험학습을 지원합니다. 또 청소년 회복센터는 법원에서 형사사건과 관련해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에게 후원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